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A 연구실에서 현재 석사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손준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POSR에서 리뷰를 진행할 논문 이름은 이제 Fine Grained Abnormality Prompt Learning for Zero Shot Anomaly Detec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이제 24년 10월 경에 이제 아카이브에 등재가 됐던 논문이고 현재 인용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당 논문 같은 경우는 현재 아이클리어에서 이제 리뷰를 진행 중인 논문에 해당하고 이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 분야에서 어느 정도 컨트리뷰션을 가지고 있는 논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리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리뷰의 진행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버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론의 이름은 FA 프롬프트입니다. 이 FA 프롬프트라는 것은 이 Compound Abnormality Prompting, 즉 CAP와 Data Dependent Abnormality Prior, DAP로 이제 두 가지의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CAP라는 것은 비정상 프롬프트를 여러 개의 Abnormality 프롬프트로 구성을 해서 다양한 비정상 패턴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방법을 말하고 DAP는 이렇게 세분화된 Abnormality 프롬프트에 이제 다양한 데이터셋에 걸친 일반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 시에는 클립의 원본 파라미터는 모두 프로즌된 상태로 진행이 되는데 이 텍스트 인코더의 일부 이 러너블 토큰만 정상 및 앱너멀리티 프롬프트를 따라서 최적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이 인트로덕션 단계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이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 모델들의 텍스트 프롬프트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전 학습된 클립과 같은 거대 VLM을 사용해서 이 VLM은 이제 뛰어난 능력, 죄송합니다. 이게 말이 좀 잘못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사전 학습된 클립과 같은 거대 비전 랭귀지 모델을 활용해서 이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과 같은 과압에서 이 뛰어난 제로샷 혹은 퓨샷 인지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어노멀리 디텍션 분야에서 비전 랭귀지 모델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시각적 비정상 특징과 이 매칭되는 정상 및 비정상에 해당하는 텍스처럴 시멘틱을 추출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활용되는 텍스트 프롬프트들은 핸드크래프티드 텍스트 프롬프트와 러너블한 텍스트 프롬프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핸드크래프티드 텍스트 프롬프팅이란 이 해당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 분야를 처음으로 했던 이 윈클립 혹은 이제 이후에 등장한 아노 VL 같은 모델들에서 활용하는 텍스트 프롬프트에 해당하는데요. 이 사실 초기에는 이 핸드크래프티드한 텍스트 프롬프팅을 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핸드크래프티드 텍스트 프롬프팅이라는 것은 다양한 이 앱너멀리티 시멘틱을 포착하기 위해서 넓은 범위의 이 사전 정의된 토큰을 텍스트 프롬프트에 포함하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는 이 윈클립의 그 핸드크래프티드 텍스트 프롬프팅의 구성을 좀 나타낸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스테이트 어웨어 토큰이나 도메인 어웨어 토큰 이 두 가지는 사실 아너VL에서 활용하는 이 토큰들에 해당하는데 전체적인 틀에서 이 핸드크래프티드한 텍스트 프롬프트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데미지드나 임퍼펙트, 디펙티드 등의 스테이트 어웨어 토큰이나 뭐 인더스트리얼, 매니팩처링, 서페이스 등 좀 도메인에 관련된 토큰들을 다음과 같이 좀 사전에 구축을 해놓은 상태로 텍스트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것을 이 핸드크래프티드 텍스트 프롬프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어노멀리 클립이라는 논문이 등장을 하면서 러너블 텍스트 프롬프팅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러너블 텍스트 프롬프팅이라는 것은 앞서 이제 정상과 비정상 클래스에 대해서 텍스처럴한 시멘틱을 추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상 비정상 클래스에 대해 좀 더 일반적인 시멘틱을 추출하기 위해서 이 러너블한 토큰을 텍스트 프롬프트에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의 피규어가 이 아노멀리 클립에서 제안했던 오브젝트 아그노스틱 텍스트 프롬프트의 형태인데요. 여기서 이 해당 부분이 V에 해당하는 부분이 러너블한 노멀 벡터를 그리고 아래에 W에 해당하는 부분이 러너블한 앱노멀 토큰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러너블한 토큰을 텍스트 프롬프트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이 러너블 텍스트 프롬프팅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FA 프롬프트라는 논문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유형, 즉 핸드크래프티드하거나 러닝 텍스트 프롬프트 두 가지의 유형의 텍스트 프롬프트들이
이 앱너멀리티의 콜스 그레인드한 시메틱에만 집중을 한다라고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콜스 그레인드한 시메틱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이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비정상 패턴에 대한 인식에는 좀 한계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펫이라는 클래스가 있다면 컬러 스테인, 커츠, 홀스 앤 스레지 같은 좀 다양한 유형의 비정상 패턴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것들을 모두 인식하는 데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즉, 콜스 그레인드한 앱너멀티 패턴이 아닌 다른 비정상 패턴에 대한 탐지는 실패할 수 있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피규어를 확인을 해보시면 위에 이러한 핸드크래프티드한 텍스트 프롬프팅 그리고 콜스텍 러닝 텍스트 프롬프팅 두 가지 유형의 프롬프팅을 나타냈는데 이 우측의 그림을 보시면 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부분이 정상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고 나머지 빨간 부분이 비정상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노멀과 앱노멀을 구분하는 것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 이러한 부분들은 또 탐지를 할 수가 없는 좀 이러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는데요. 뭐 뒤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FA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 콜스 그레인드한 부분이 아닌 파인 그레인드 앱노멀리티 프롬프트를 구성을 해서 아래 피규어에 같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그 비정상 이미지들 그리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비정상 이미지들이 각각 홀, 스레드, 뭐 스테인 이런 식으로 좀 비정상 패턴을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본격적으로 이 FA 프롬프트의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파운드 앱너멀리티 프롬프트 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앞서서 그 인트로덕션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요.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비정상 이미지가 정상 이미지와 비교했을 때 같은 클래스 내에서도 이 비정상 패턴에 따른 편차가 매우 큽니다. 사실 이것은 이 상치 탐지에서 활용하는 뭐 대표적인 MVT이나 비자 같은 데이터셋을 살펴보더라도 이 정상 이미지들은 확인해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정상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이미지에 큰 차이가 없지만 이 비정상 이미지는 아래와 같이 만약 우드 클래스라고 했을 때 이 네 가지의 이미지 모두 비정상 이미지에 대한 이미지인데 스크래치나 이렇게 나타나는 스크래치 혹은 리퀴드, 컬러 그리고 홀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비정상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이 결국에는 같은 클래스 내에서도 편차가 이 비정상 이미지 간의 편차가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이 기존의 콜스 그레인드한 러너블 텍스트 프롬프트에 의존을 하는 방법론들은 이렇게 다양한 비정상 패턴을 포착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AP는 이 세분화된 앱너멀리티 프롬프트를 통해서 앞서 봤던 다양한 비정상 패턴을 모델링하기 위해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CAP를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 먼저 이 노멀 텍스트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러너블한 노멀 토큰과 고정된 오브젝트라는 토큰으로 구성이 됩니다. 사실 이 노멀 텍스트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어노멀리 클릭과 동일하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FA 프롬프트는 앱노멀리티 텍스트 프롬프트를 다양하게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 PA는 PA1, A2, AK까지 총 K개의 프롬프트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노멀 프롬프트와 동일한 이 러너블한 노멀 토큰을 공유를 하는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아래 그림에서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PN, 즉 노멀 텍스트 프롬프트에서 활용하는 V에 해당하는 이 러너블 노멀 토큰을 각각의 앱너멀리티 프롬프트에서도 공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비정상 프롬프트를 정상 프롬프트에 가깝게 유지하기 위함이다라고 논문에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비정상 프롬프트를 정상 프롬프트에 가깝게 유지한다라는 워딩으로만 표현이 논문에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해석을 해보면 사실 앞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상 이미지와 분명히 비정상 이미지에는 차이점이 존재를 하긴 하지만 기존 틀은 정상 이미지를 의 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일부 영역에서 이러한 비정상 패턴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러너블한 노멀 토큰을 공유함으로써 이 비정상 프롬프트들도 최대한 정상 프롬프트에 가깝게 유지를 하면서 그 안에서 어떠한 다양한 패턴을 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 abnormality 프롬프트마다의 다음과 같은 이 러너블한 abnormal 토큰을 통해 좀 다양한 비정상 패턴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A1부터 AK까지의 이 각각의 프롬프트에서 이 다양한 비정상 패턴을 학습할 수 있는 이런 러너블한 abnormal 토큰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수가 사실 뒤에서 뭐 임플리멘테이션 단계에서 설명을 드려도 되는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러너블한 노멀 토큰의 개수는 디폴트로 5개를 구성을 하게 되고 이 러너블한 앱너멀 토큰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프롬프트마다 2개씩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인 그레인드한 앱너멀리 프롬프트의 총 개수를 나타내는 K는 디폴트 10개, 즉 10개의 이상치 패턴에 대한 시멘틱을 추출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오브젝트라는 고정된 토큰이 동일하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앞서 설명드린 이 아노멀리 클릭과의 차이점은 데미지드라는 어떤 스테이트를 나타낼 수 있는 토큰은 빠져있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좀 CAP, 즉 Abnormally Prompt와 정상 프롬프트를 구성을 했을 때 이 다양한 비정상 패턴을 효과적으로 포착을 하고 이 각각의 프롬프트 간에 중복되는 정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 Abnormality 프롬프트 간의 다양성을 최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FA 프롬프트에서는 이 abnormality 프롬프트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orthogonal constraint loss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이 로스의 경우에는 학습 시에 이 abnormality 프롬프트들 간의 유사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각자의 다양성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계산하는 식은 아래와 같은데, 자기 자신을 제외한 이제 모든 abnormality 프롬프트와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을 하고, 어, 이 값의 절대값을 취한 형태의 합계를 이 로스 값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코사인 유사도 같은 경우에는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구성이 가능한데 이는 이제 두 벡터 간의 방향적 유사성만 고려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절대값을 취하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절대값을 취함으로 뭐 음수 방향이든 양수 방향이든 상관없이 이 방향적 유사성만 고려를 하는 형태의 로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은 이제 텍스트 인코더를 통해서 인베딩을 추출해서 연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노멀 프롬프트의 텍스트 인베딩은 이 텍스트 인코더에 그 정상 텍스트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나오는 인베딩을 구성을 하게 되고 앱노멀리티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 이 A1부터 AK까지의 앱노멀리티 프롬프트 각각을 모두 인베딩을 추출을 한 이후에 이 평균 값을 계산을 해서 최종 이 텍스트 인베딩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아래 같은 경우에는 논문에 포함되어 있는 피규어 CAP에 해당하는 피규어인데 여기서 좀 확인해 볼 부분은 여기 이제 orthogonal constraint loss를 추가하는 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좀 각각의 abnormality 프롬프트들 간의 시멘틱을 최대한 다양하게 구성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구축된 abnormality 프롬프트의 프로토타입을 이제 최종 텍스트 임베딩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CAP 모듈에 대한 설명이었고, 다음으로는 두 번째 모듈인 Data Dependent Abnormality Prior, 즉 DAP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이라는 분야가 현재 좀 정해져 있는 틀은 이 auxiliary 데이터셋, 즉 보조 데이터셋을 통해서 모델 학습을 사용을 하고 이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셋과 다른 클래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어떤 이상치 탐지를 수행하는 과업을 이제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현재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셋과 실제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는 데이터셋은 이제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이 당연한 얘기인데요. 따라서 이렇게 학습된 앞서서 계속해서 학습했던 이 비정상 패턴들이 타겟하는 데이터셋에 일반화되는 것이 이 해당 태스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학습된 abnormal 토큰의 다양한 데이터셋에 걸친 일반화 능력 향상을 위해서 이 DAP 모듈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좀 핵심적인 내용은 좀 가장 비정상적인 영역을 이제 영역에 해당하는 임베딩을 선택을 해서 각 입력 이미지마다의 샘플 와이즈 abnormality prior로 좀 사용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AP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먼저 이제 테스트 이미지 X가 주어진 상태에서 가장 비정상적인 이미지 패치를 abnormality prior로 CAP에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비정상적인 이미지 패치라는 것은 결국 패치 단위로 어떤 임베딩을 추출을 했을 때
이제 그 비정상 프롬프트와의 유사도가 가장 높은 이미지 패치들을 선택을 하는 과정인데요. 패치 임베딩 중에서 앞서 구축했던 이 abnormality 프롬프트 FA와 가장 유사한 탑 M개의 패치를 선택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래 연산 과정은 이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하는 연산 과정을 표현을 했고, 이런 이 해당식 같은 경우에는 이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에서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할 때 좀 많이 사용하는 수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된 탑 M개의 패치 임베딩에 대해서 이 abnormality prior network에 이제 해당 패치 임베딩을 입력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복잡한 모델은 아니고 입력 차원이 768바이 M개의 차원과 출력 차원을 768로 설정을 한 리니어 레이어에 해당하고, 히든 레이어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고 렐루 액티베이션 펑션을 추가한 어떤 리니어 레이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abnormality prior 네트워크가 이제 이 앞서 선택된 패치 임베딩을 거쳐서 이 모델에 입력돼서 나온 임베딩이 이제 abnormality 프롬프트에 러너블 abnormal 토큰에 이제 더해지는 형태로 구성해서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한 abnormal 피처를 구성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의 수식을 보시면 앞서 이제 abnormality 프롬프트에 구성되어 있던 이 러너블이라는 abnormal 토큰 각각의 이제 해당 이 앞서 선택했던 패치 임베딩의 네트워크의 출력 값을 더해주는 형태로 최종적인 이 abnormal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 이 모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테스트 이미지마다 사실 가장 비정상적인 영역을 앞서 구축했던 텍스트 프롬프트에 좀 추가하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최종 abnormality 프롬프트를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임베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값을 활용해서 이제 최종 임베딩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앞서 탑 M개의 패치에 이제 임베딩을 기존 텍스트 프롬프트에 추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정상 이미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탑 M개 패치에 비정상 패턴이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어에 해당하는 값을 단순하게 적용을 시켜버리면 이건 오히려 학습에 방해되는 노이즈 역할을 수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abnormality prior learning loss를 또 추가적으로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 로스의 목적은 결국에는 x가 이제 정상 이미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 이미지일 경우에는 널 벡터가 되게끔 이 로스 값을 구성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정상 이미지에 대해서는 그 DAP를 적용을 하지 않고 비정상 이미지에 대해서만 이제 실제 패치 임베딩 중에 가장 어노멀리 스코어가 높았던 패치 정보를 이제 기존의 abnormality 프롬프트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로스 값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CAP와 DAP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학습과 인퍼런스 단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최종적으로 업데이트 됐던 네, 죄송해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구성한 이 abnormality 프롬프트에 기반해서 이제 어노멀리 맵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노멀리 맵을 생성하는 단계에서 사이즈도 바꾸고 인터폴레이션도 수행하는 펑션을 나타내고 있고, 이제 패치 레벨의 어노멀리 스코어를 이제 2차원의 세그멘테이션 맵으로 변환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노멀리 맵의 단계에서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노멀 세그멘테이션 맵까지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이제 어노멀리 클릭과 동일하게 픽셀 레벨의 로스를 통해서 최적화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칼 로스와 다이스 로스에 기반한 해당 로스식 같은 경우에는 어노멀리 클릭과 동일하고, 앞서서 이제 노멀 세그멘테이션 맵을 생성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노멀 세그멘테이션 맵과 실제 그라운드 트레스를 풀 원 매트리스에서 뺀 값과 또 다이스 로스를 구축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픽셀 레벨의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또한 이제 이미지 레벨의 AD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테스트 이미지 X와 프롬프트 임베딩 간의 이제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최종적인 이미지 레벨의 어노멀리 스코어 계산 방식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이미지 레벨 스코어, 앞서 구축했던 이 이미지 레벨의 스코어와 그 픽셀 레벨 스코어의 최대값의 간의 이제 평균값을 통해서 최종적인 이미지 레벨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을 합니다. 기존의 뭐 어노멀리 클립이나 뭐 다른 제로사 어노멀리 딕션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레벨의 AD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VIT에 포함되어 있는 CLS 토큰에 기반한 이제 어노멀리 스코어를 활용하는 모델들이 많았는데 해당 모델에서는 이 어노멀리 레벨의 정보를 좀 활용해서 이미지 레벨의 1위를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픽셀 레벨 스코어의 그 최대값 간의 평균값을 최대값과 이미지 레벨 스코어의 평균값을 통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DAP를 적용한 스코어와 적용하지 않은 스코어의 최대값 간의 평균을 먼저 계산을 하고 그 값을 기반으로 이제 픽셀 레벨 스코어와 이미지 레벨 스코어의 평균값을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레벨의 이 어노멀리 스코어는 글로벌 로스를 통해서 최적화를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LP에 해당하는 것은 포칼 로스에 해당하고 얘는 이제 학습 데이터의 클래스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이제 포칼 로스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계속해서 로스가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FA 프롬프트의 전체 학습 로스는 로컬 로스와 글로벌 로스 그리고 앞서 구축했던 DAP 모듈에 적용하는 로스와 CAP 모듈에 적용했던 로스를 모두 더한 값이 전체 로스 값으로 활용이 되어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네, 인퍼런스 C에는 이제 테스트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클립의 비전 인코더를 통해서 세그멘테이션 맵, 정상 세그멘테이션 맵, 어노멀리 세그멘테이션 맵, 그리고 업데이트된 어노멀리 세그멘테이션 맵을 생성을 하고 이 해당 값들을 통해서 이제 네, 픽셀 레벨의 어노멀리 맵을 생성을 하는 과정으로 인퍼런스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정상 세그멘테이션 맵 같은 경우에는 1에서 엘리멘트 와이스하게 서브트랙션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에 대한 4분의 1 값을 이제 최종 그 픽셀 레벨 어노멀리 맵으로 활용을 해서 이를 기반으로 이제 탐지를 수행을 하게 되고 이미지 레벨 어노멀리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학습 시에 앞서 계산했던 것과 동일한 연산 과정을 통해서 이제 AD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좀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FA 프롬프트의 익스페리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세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인더스트리얼 도메인에서 9개, 메디컬 도메인에서 10개, 총 19개의 좀 광범위한 데이터셋을 활용을 했고 이는 사실 이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 분야에서의 좀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데이터셋의 다양성을 굉장히 많이 가져감으로써 이 해당 모델이 사실 제로샷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데이터셋에 걸쳐서 좀 로버스트한 성능을 보인다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좀 데이터셋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성능을 비교하는 방법론들에는 앞서 말씀드린 핸드크래프티드 텍스트 프롬프트에 기반한 메소드 5개, 클립, 클립 AC, 윙클립, 에이플리겐, 언어VL 5개와 러너블한 텍스트 프롬프트에 기반한 방법론 코옵과 코옵 그리고 어노멀리 클립 총 8개의 방법론과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코옵과 코코옵 같은 모델은 이 상치 탐지를 위한 사실 여기 클립 모델도 그렇고 이 상치 탐지를 위한 모델은 아니지만 해당 어쨌든 도메인 그 이상치 탐지라는 도메인에 대한 어댑테이션이 좀 수행이 안 된 모델들이기 때문에 사실 성능이 비교적 낮긴 합니다. 그래도 어떠한 텍스트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방법에서 비교를 할 수 있는 방법론들이기 때문에 해당 방법론들 또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평가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레벨은 AUROC와 AP, 픽셀 레벨은 AUROC와 AU 프로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임플레멘테이션 디테일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입력 이미지 크기는 이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 다른 모델들과 동일한 518 x 518 크기를 활용을 하고 배치 사이즈는 8, 8, 에포크는 7, 이미지 인코더도 기존 모델들과 동일한 인코더를 사용을 했고 여기 좀 주목할 부분은 패치 피처를 추출할 때 이 비주얼 인코더의 쿼리키 셀프 어텐션을 이제 6번째 레이어부터 밸류밸류 어텐션으로 대체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텍스트 인코더의 첫 9개의 레이어에 길이 4에 해당하는 러너블 토큰을 추가해서 이 텍스처럴 스페이스를 재정의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실험 디테일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레벨의 성능을 확인을 해보시면 가장 우측에 FA 프롬프트의 성능이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FA 프롬프트가 거의 모든 데이터셋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빨간색이 제일 좋은 성능, 파란색이 두 번째 성능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 확실히 어노멀리 클립, 이 러너블한 텍스트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방식들이 좀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었고 어노멀리 클립보다도 이 FA 프롬프트의 성능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FA 프롬프트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이 어노멀리 클립이 앞서 맨 처음 문제 정의를 했을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스 그레인드한 앱너멀리티 패턴만 확인하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된 앱너멀리티 디테일을 간과하고 있어서 성능이 더 낮게 나오고 FA 프롬프트에서는 CAP와 DAP를 통해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을 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픽셀 레벨 제로자 어너메이틱 액션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도 FA 프롬프트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또한 이제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한 세분화된 앱너멀리티 시멘틱을 좀 어댑티브하게 잘 포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픽셀 레벨의 성능 또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해당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앱너멀리티 프롬프트들 간의 상호 보안성을 좀 확인을 하기 위한 피규어인데요. 주어진 이미지에서 이제 패치 레벨의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하고 이 어노멀리 스코어 값을 통해 TSNE를 통해서 2차원으로 프로젝트한 것을 이제 시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좀 약간의 중복이 있기는 하지만 이 정상 및 비정상 샘플들이 개별 앱노멀리티 프롬프트에 대해서 좀 다른 그룹으로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앱노멀리티 프롬프트들마다 이게 이제 각각의 앱노멀리티 프롬프트의 색깔인데 이 앱노멀리티 프롬프트들마다 좀 다른 비정상 패턴을 학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의 성능은 18개의 데이터셋에 대한 평균 성능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서 이제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노멀리 클립을 사용을 한 이후에 이제 CAP와 DAP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성능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CAP 부분부터 확인을 해보시면 CAP 모듈만 적용하면 이제 이미지 레벨 AD가 성능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 앞서 말한 이 로스를 제거할 시에는 또 성능을 하락했기 때문에 이 CAP 모듈과 이 로스의 좀 효과를 확인할 수 있고 DAP 모듈 같은 경우에는 DAP 모듈만 적용하면 이미지 레벨뿐만 아니라 픽셀 레벨 AD 성능 또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프라이어 로스를 제거하면 픽셀 레벨의 성능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CAP 모듈과 DAP 모듈을 모두 적용하면서 이 두 가지 로스 또한 학습 시에 추가를 했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한 부분인데 그 CAP에서의 앱노멀리티 프롬프트의 개수를 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 K 그리고 DAP에서 선택되는 그 패치 개수 가장 비정상성을 나타내는 패치의 개수 M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모두 이제 값이 커질수록 좀 증가하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너무 값이 큰 경우에는 성능이 또 하락을 하는 것을 확인해서 두 파라미터 모두 10을 옵티멀하게 선택을 하였고 CEP에서의 러너블, 노멀, 앱너멀 토큰의 개수를 나타내는 E 다시 E와 E 다시는 각각 5개, 2개를 구성했을 때 좀 성능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소타 모델들과 좀 성능을 비교를 했는데 사실 패치코어나 이 RD4AD라는 두 가지 모델은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 모델은 아니고 테스트 데이터 셋에 대해서 좀 전체 학습 데이터를 통해 학습을 진행한 이후에 테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 기존 이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 이 어노멀리 클릭과 FA 프롬프트가 좀 더 불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비교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FA 프롬프트가 다른 소프트웨어 모델들과 비교해도 어느 정도 이제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수치로만 봤을 때는 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앞서 말씀드린 실험 세팅에서의 공정성 같은 걸 고려를 했을 때는 그래도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결론, 컨클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어댑티브하게 세분화된 비정상 패턴의 학습을 통해서 클립의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 성능을 향상시킨 FA 프롬프트를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FA 프롬프트는 CAP와 DAP 두 가지 모듈로 구성이 되는데 CAP 같은 경우에는 휴먼 어노테이션 없이 다양한 비정상 패턴을 학습할 수 있는 앱노멀리티 프롬프트를 생성을 하였고 DAP에서는 이 앞서 구축한 앱노멀리 프롬프트가 다양한 데이터셋에 걸쳐서 일반화를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DAP 모듈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CAP와 DAP를 결합한 FA 프롬프트는 인더스트리얼 분야와 메디컬 분야 두 가지 총 19개의 데이터셋에서 이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 소타 성능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